자, 도형의 이동 정리 한번 하고요. 그 다음 끊었다가 문제도 몇 개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 파트가 들어가는 이제 학교들은 요 도형의 이동을 조금 오늘 내일을 통해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함수가 들어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험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일찍 시험을 보는 학교의 시험 범위 영상부터 찍도록 할게. 자, 도형의 이동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평행 이동과 그리고 대칭 이동이 있었죠. 자, 평행 이동부터 차례차례 얘기를 할게요. 일단 평행 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X축 그리고 Y축, 쉽게 얘기하면 위아래 혹은 좌우로 움직이는 이동을 평행 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어떤 점이 됐든 도형이 됐든 어떤 그림이 됐든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그 특징을 잡아놔야 돼.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엔 직선이 평행 이동하더라도 기울기는 달라지지 않는 거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행 이동하더라도 폭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좁아지거나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반지름이 변하지 않아요. 원의 크기가 또 일정한 거지. 그래서 평행 이동할 때는 어떤 도형이든 혹은 점이든 모양은 변하지 않고 위치만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거다. 오케이? X축 방향으로 좌우, Y축 방향으로 상하 이렇게 움직이는 걸 평행 이동이라고 해. 그래서 자, 우리가 두 개를 좀 구분을 했었지. 일단 점 A, B라고 하는 이 점, 얘를요, 뭐 이름을 줄까요, 그냥? 자, 어떤 A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평행 이동시켜요. 자, 일정하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는 N만큼을 이동시킬게요.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A 다시라고 하는 점은 A 플러스 M 그리고 B 플러스 N 이렇게 됐었죠? X축으로 이동하는 건 그냥 X좌표에 더해졌고 Y축으로 이동하는 건 Y축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X축으로 MN이라고 썼지만 뭐 숫자에 따라서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어. 그냥 생각하지 말고 더해주시면 끝났죠? 그 다음에 도형을 조금 조심했어야 돼요. 그 과정은 제가 이제 여러분 수업 오셨을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도형은 일단 표현은 F X, Y는 0. 자, 큰 뜻 없어요. X, Y로 표현된 등식,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 그래서 점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도형이 X축으로 M, Y축으로 M만큼 이동하게 되면, 자, 걔는 어떻게 쓰냐? F에 X-M 그리고 Y-N이 됐더라. 는 0이죠, 당연히.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자, 점이 아닌 어떤 걸 평행 이동시켰을 때는 X축으로 M만큼은 저 X 대신에 X-M을 대입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 Y 대신에 Y-N을 대입해 줘야 합니다. 직선도, 이차함수, 곡선도, 그리고 원까지 전부 다 자, 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평행 이동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자, 어떤 점 3,5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을요 이동시켰더니 1,6이 됐더라.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예시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거지. 아, X에다가 마이너스 2가 더해졌고 Y에다가는 플러스 1이 더해졌네. 이게 뭐예요?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평행 이동을 통해서 어떤 식, Y는 X제곱 플러스 5. 자, 이런 식을 평행 이동시켰어. 그러면 Y 자리에는 Y-1을, X 자리에는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시면 평행 이동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이시나요? 내가 X 자리, 요 X가 제곱이 되어 있지만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했고요. Y에다가는 Y-1을 대입해서
또 다른 식을 만들어냈지.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이다? 위에 있는 이 2차 함수 식을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되더라. 자, 그리고 2차 함수에서는요. 여기 2차항의 개수, 요 앞에 있는 숫자 1 생략되어 있는 거 있죠? 1. 자, 얘가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쟤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평행이동은 우리 점의 평행이동하는 거랑 도형의 평행이동하는 것만 살짝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뭐 그냥 크게 보고 더 자세하게 봤을 때는 사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자, 왜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그대로 플러스예요? 뭐 이런 혼란, 네, 이런 게 조금 생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점은 있는 그대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도형 f(x, y는 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에서 평행이동은 자 x 빼기 m, y 빼기 n을 대입해 줬다. 알겠죠? 자, 이 내용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평행이동은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잘 해주시면 나머지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칭이동 조금 더 설명하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점, 직선, 2차 함수, 원 이동 좀 시켜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대칭이동 얘기를 할게요. 자, 대칭이동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배우는 기본 X축에 대한 대칭이 있고 Y축에 대한 대칭도 있는데 얘는 좀 몇 개 더 있죠. 여기 점, 원점에 대한 점 대칭도 우리가 다루고, 그리고 Y는 X라고 하는 요 특별한 직선에 대한 대칭도 다룹니다. 그래서 대칭이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X축 대칭, 그리고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이 네 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빨리 숙달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물론 뭐 Y는 마이너스 X 대칭 혹은 또 다른 직선, 또 다른 점에 대한 대칭도 배우지만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칭이동,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편에 있는 걸 뜻해요. 그래서 X축 대칭이면 어떤 점이든 도형이든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걸 X축을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보냈을 때 이걸 대칭이동이라고 해. 접는 거.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 있는 새끼손가락이 요 Y축이라고 합시다.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에 찍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새끼손가락은 대칭인 거야. Y축 대칭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이런 대칭이동, 자, X축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면요, 요걸 기준으로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게 밑으로 오고 밑에 있던 게 위로, 즉 위아래만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으면 되냐면요, 자, X축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위아래 Y의 값이 마이너스 Y로 변합니다. 저거는 부호가 변한다는 의미로 선생님이 쓰는 거거든. 그래서 Y의 부호가 변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Y축 대칭은 이걸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달라지는 거거든. 그럼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서로 반대야. X축 대칭을 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 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뀝니다. 자, 원점 대칭은요. 자, 원점이라고 하는 0,0은요. 뭐예요? 이거를 두 번 해주면 돼요. 뭐 우리가 점 대칭이라는 걸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자, 쉽게 생각하면 X축으로 한번 대칭시킨 다음에 그 대칭된 걸 Y축으로 한 번 더 대칭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런 점 대칭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축으로도 대칭을 시키고요. 그 다음 Y축으로도 대칭을 시켜주시면 그러면 원점 대칭이 돼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은 여러분 뒤에서 함수 배워서 알겠지만 Y는 X 대칭이라고 하는 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역함수를 만들 때 쓰잖아. 그래서 자, 역함수 만들 때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
어렵진 않죠? 뭐 얘는 x와 y를 바꿔주면 돼요. x에 있던 걸 y로 쓰고 y에 있던 걸 x로 써주면 걔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뭐 역함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x, y, 원점 y는 x 대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평행이동처럼 막 부호가 달라지는 거 점과 도형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대칭이동은 이 방법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뭐 이번에는 x제곱에 y-1제곱 4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보세요. 얘는 자 x, y-1이니까 1이죠 1. 이거를 내가 x축에 대칭시킨 다음에 그리고 x축으로 y축으로 1만큼씩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문제에서도 항상 이래요. 자 어떤 도형 점이 주어지고 걔를 평행 이동시키고 대칭 이동시키고 그리고 또 평행 이동시켰을 때 누구와 일치합니다. 혹은 x절편을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동시키고 결과적으로 그 도형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거든. 그러면 일단 도형 얘네들을 이동시킬 줄 알아야 돼.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x축 대칭시킨다 그랬죠? 찬찬히 x제곱 y의 부호가 변해요. 이렇게 4요. 그 다음에 이걸 x축으로 y축으로 1만큼 이동한다 그랬죠? 그러면 x-1 제곱이 필요할 거고 여기도 자 복잡 실험내 그래도 그냥 한다면 있는 그대로만 y 자리에 y-1 제곱 4요. 이렇게 해주시면 절대 틀릴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정리를 할 거면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이동을 시키던가 아니면 자신 없으면 그냥 시키는 것만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주시던가.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y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지네. 플러스 0 뭐 쓸 것도 없지만 그러면 최종적으로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y 제곱보다는 그냥 플러스 y 제곱이 보기 좋죠? 어차피 제곱하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는 4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자, x축 대칭 시켰어. x축 대칭. 그 다음 얘를 x로 y로 얼만큼씩 플러스 1씩 평행 이동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이제 이 도형을 갖고 여러분한테 뭔가를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 외우지 않고 우리가 아는 도형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 있을 텐데 봐봐.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y가 왜 플러스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잖아 그지? 근데 2의 제곱도 뭐야? 4잖아 그지? 그래서 제곱돼 있을 때는 안쪽에 있는 요 부호가 바뀌어도 어차피 동일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말고요 여기서 바꾸면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플러스 y에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꾸셨어도 괜찮은 거예요. 될까요? 자 그래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수십 번을 계속 이동을 시킬 거고 식을 만들 텐데 자, 식 만드는데도 사실 여러분이 도형을 살짝 생각해 주시면 살짝 요령껏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쨌든 배우는 걸 갖고 이동을 시키는데 자, 배우는 점과 도형을 살피면 뭐 점이야 말할 것도 없이 그냥 A, B라는 점이겠고 순서쌍이겠고 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직선이 있고 2차 함수 Y는 AX제곱 BX 더하기 C는 0 는 0이야 Y는 2지 다 일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원의 방정식도요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0. 자, 이렇게 점, 직선, 이차함수,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을 시킬 텐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차함수랑 원의 방정식에서는요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이 이차함수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꼭지점이라는 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에서는 뭐예요? 원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 식에다가 그냥 다 몽땅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꼭지점에 익숙하다. 이차함수 식을 꼭지점이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게 조금 익숙하시면 꼭지점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두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일단 표준형. 자,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요. 얘를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겠지. 그러면 이 식 자체를 평행 이동시킬 수도 있지만 뭐야? 여기서 꼭지점인 1,5를 평행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x축으로 계속 통일할게요.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 자, 점을 이동시키는 거야. 식 말고 점을 이동시키면 그냥 냅다 더하세요. 3, 2. 되나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새로운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동시킨 그 이차함수의 꼭지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사실 그냥 식을 만드셔야 돼요. 뭐냐? 이걸로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러면 y는 앞에가 2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2 꼭지점이 3,2가 되네요. 이렇게요. 자, 우리가 이차함수식 y는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a x-p 제곱 플러스 q 이런 형태의 여기서의 pq는 꼭지점의 xy 좌표고 여기 있는 a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는 어떤 숫자죠. 그래서 여기 pq 자리에 꼭지점인 3과 2를 집어넣은 거고 a는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건 언제 유리하냐면요. 여러분한테 어떤 이차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이런 이차함수가 나오더라. 즉 여러분한테 얼만큼의 이동을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 있죠. 이동을 알려주고 식을 구하세요 말고 그것보다도 자, 얼만큼 이동했어요 물어보는 이런 문제에서는 여기서의 꼭지점을 찾고 여기서의 꼭지점을 찾아서 이 꼭지점들만 비교해. 그러면 이만큼 얘는 마이너스 3만큼 더해졌네. 그럼 그게 평행이동 x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점과 점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원도 한번 해볼까? 두 번 하기로 했죠. 쏘리, 두 번. 자, 이번에는 일반형으로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자, 이런 2차 함수를 내가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y는 3x제곱 플러스 15x? 15x 합시다. 좀 귀찮게도 합시다. 플러스 3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를 이동시켜서 얘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사실 뭐 x 빼기 m, x 빼기 m, 여기는 y 빼기 n 해서 n만큼을 다 비교해서 찾는데 조금 귀찮을 거야.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자, 꼭지점을 찾는 게 더 편할 텐데 여러분 꼭지점 일반형에서도 꼭지점 찾는 게 어렵지 않았어? 뭐 표준형을 만드셔도 되지만 축방만 알면 축의 방정식 봐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1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x는 1을 만들어 놓고 1을 대입하면 y가 얼마입니까? y는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럼 1,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야. 그 다음 여기서도 꼭지점 구할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6분의 15 그러면 2분의 5 마이너스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해요. 아따 지저분하네. 그러면 4분의 25 곱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75 플러스 3이에요. 어우 좀 크네요. 자 그러면 4분의 75 빼기 2분의 75니까 얘는 자 마이너스 4분의 75 플러스 3이니까 4분의 12라고 할게요. 그러면 4분의 얼마니? 63인가요? 네, 마이너스요. 그러면 자 얘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63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지. 자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분의 7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건 마이너스 4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1만큼 이동하면 얘가 만들어지네요. 자 이건 선생님이 그냥 아무 숫자나 막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지저분하게 나왔지만 여러분 이것보단 조금 더 덜 지저분할 거야. 그리고 자 지금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얘를 얼만큼 이동시켜야 얘가 됩니까? 라고 하는 식일 때 제곱이 막 붙어있고 항이 여러 개인 식일수록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산을 줄일 수 있게끔 뭘 하라고요? 꼭지점을 찾아서 특별한 점을 찾아서 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얼만큼 이동했습니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얼만큼 이동했습니까를 물어봤을 때는 꼭지점이나 원의 중심끼리 비교하는 게 편해요. 알았니?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선생님 꼭지점 구하는 거 까먹었는데요. 원의 중심은 또 어떻게 구하죠? 이런 소리를 해요. 야, 그거 모르면 빨리 와서 질문하시고, 알았어요? 아니면 찾아보시고 해야지. 이거 모른다고 그냥 모르겠어. 문제가 안 풀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이동에 대한 이걸 배우기 때문에 제가 이동에 대한 거 위주로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자, 원도 똑같습니다. 원도 똑같은데 살짝 끊어서 제가 원의 이동도 꼭 중심을 갖고 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또 다른 직선에 대한 이동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